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즐거운 과학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죠. 학교에 나가지 못해 아쉽겠지만 건강을 먼저 챙기고 집에서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5학년 2학기 첫 단어는 재미있는 나의 탐구입니다. 단원 첫 페이지 그림을 살펴볼까요? 무엇이 있나요? 여러 가지 모래시계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래시계를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모래시계는 어떨 때 사용하나요? 맞습니다. 우리 타이머처럼 일정 시간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모래시계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직접 모래시계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모래시계를 만들어 보는 탐구 활동을 할 것입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선생님이 구성했으니 여러분들도 함께 탐구 단계를 거쳐서 나만의 모래시계를 만들어 봅시다. 이번 단원의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탐구 문제를 정하고 탐구 계획을 세워볼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세운 계획을 바탕으로 탐구를 실행하고 탐구 결과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새로운 탐구 문제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공부해 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탐구 문제를 한번 직접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계속 진행될 내용이니까 탐구 문제를 잘 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학책 10쪽, 11쪽, 실험 관찰 6, 7쪽을 펴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궁금한 점을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찾은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에 적합한 만들기 중심의 자유탐구 문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탐구 문제를 조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번 단원에서는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자유탐구 문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먼저 탐구 문제를 정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탐구 문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은수는 친구와 제한 시간이 있는 오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던 모래시계를 실수로 깨뜨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은수는 어떤 이제 문제 상황에 놓여 있죠. 이렇게 뭔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 문제가 있는 상황을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은수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지금 모래시계가 새로 필요하니까 모래시계처럼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또 깨지지 않는 모래시계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탐구 문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실험 관찰 6쪽을 펴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모래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다양한 모래시계를 관찰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일단 모래시계 2개의 사진을 준비했고 또
단원 첫 페이지에 보면은 다양한 모래시계가 있었죠. 이 모래시계들을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실험 관찰 6쪽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잠깐 재생을 멈추고 다한 후에 영상을 재생해 보도록 합시다. 다 적어 보았나요? 모래시계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나요? 네, 다 모두 모래가 들어있죠. 또 가운데 부분이 오목합니다. 또 모든 모래시계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럼 각각 모래시계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모래 알갱이의 크기가 모두 다릅니다. 또 모래의 양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모래 이런 양과 크기가 달라서 측정하는 시간이 1분짜리 모래시계도 있고 5분짜리 모래시계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디자인도 다르고 또 모래의 색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시계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한번 조사해 볼까요? 화면을 멈추고 잠깐 인터넷을 찾아도 좋고 아니면 모래시계를 직접 관찰해 보면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적어 보도록 합시다. 다 적어 보았나요? 모래시계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네, 모래시계는 일정량의 모래가 구멍으로 모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합니다. 우리 모래의 양이 이만큼 있을 때 이게 아래로 다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래가 떨어지는 시간이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구멍을 아주 작게 해주어서 모래가 일정하게 떨어지게 해줍니다. 또는 여기 모래에 있는 알갱이의 크기도 모두 일정하게 해주어서 여기 떨어지는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탐구 문제를 정해보도록 합시다. 실험 관찰 7쪽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모래시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양치질을 하는 데에는 딱 3분이 측정되는 모래시계가 있으면 좋겠죠? 또 그 밖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또 그 경우에 따라서 측정 시간은 얼마가 적당한지 한번 적어 봅시다. 다 적고 나서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모두 적어 보았나요? 모래시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네, 먼저 라면을 끓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면 끓일 때에는 모래시계가 측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일까요? 네, 보통 5분 정도 끓이면 맛있게 끓여지죠. 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손을 꼭 씻어야 되는데 손 씻을 때도 여러분 대충 물로만 묻히는 것보다 1분 이상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 씻을 때 내가 1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죠. 또 핸드폰을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래시계를 놔두고 딱 1분 정도 꼼꼼하게 손을 씻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우리 보드 게임을 할 때 시간이 제한이 필요하죠. 오목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소금하고 있으면 게임이 공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드게임에서 시간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뭐 게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분 정도의 시간을 제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 우리가 아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1분짜리 모래시계가 많을 것 같아요. 또
3분이나 5분을 하려면 1분 모래시계를 3번 정도 측정을 하면 되니까 1분 모래시계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과 3번을 바탕으로 어떤 모래시계를 만들고 싶은지 탐구 문제를 정해 써보도록 합시다. 잠깐 화면을 멈추고 탐구 문제를 적어봅시다. 탐구 문제를 적을 때에는 의문형이나 뭐뭐에 대한 탐구, 뭐뭐 해보자와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멈추고 자기의 탐구 문제를 정해봅시다. 다 적어보았나요? 우리 어떤 탐구 문제를 정할 수 있을까요? 1분을 측정하는데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탐구 문제를 정해볼 수 있습니다. 탐구 문제는 탐구 목표와 또는 어떤 내용을 탐구할 것인지 탐구 문제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가 우리 탐구 목표이자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탐구 문제를 만들 때에는 뭐뭐 할 수 있을까? 뭐뭐 해볼까와 같이 의문형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매번 교과서를 보면은 뭐뭐 해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탐구 문제를 정해볼까요? 라는 물음이 있죠. 우리 매번 수업을 시작할 때 나오는 그런 물음이 다 탐구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의문형이 아니라 뭐뭐에 대한 탐구. 예를 들어서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를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한 탐구. 이렇게 해볼 수 있고, 아니면은 뭐뭐 해보자.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탐구 문제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탐구 문제를 만들었으면 이 탐구 문제가 올바른지 점검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한번 실험 관찰 7쪽을 펴고 탐구 문제가 적절한지 판단해 봅시다. 내가 정한 탐구 문제를 보고 이 확인한 내용에 맞게 한 번씩 다 읽어보고 나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한번 영상을 멈추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보았나요? 자, 우리의 지금 탐구 목표는 무엇인가요?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만들기의 목표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나요? 네,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 우리 목표와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죠?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겠지만 우리 탐구를 직접 실행하려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야겠죠. 우리 1분 측정하는 모래시계 여러분이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쉽게 구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모래시계는 다음 시간에 계획을 세우겠지만 페트병이나 또 모래 같은 경우도 놀이터에 가면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조사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 모래시계 만드는 거를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직접 내가 만들어 봐야겠죠. 우리 너무 간단한 조사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 인터넷으로 조사할 수 있는 거는 탐구 문제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사 활동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탐구 문제는
간단한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탐구를 통해서 또는 이번 단원에서는 만들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탐구 문제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탐구 문제는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생활용품의 작동 원리를 알아봅니다. 모래시계 가운데 부분은 왜 오목할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 이렇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용품을 직접 관찰해 보면서 작동 원리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하거나 또는 책이나 인터넷에서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리를 알아야 내가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로는 탐구 문제를 직접 정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오목을 두는데 필요한 모래시계 또는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 내가 앞에서 발견한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탐구 문제를 정합니다. 어떤 친구는 1분, 어떤 친구는 2분짜리 모래시계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가 탐구 문제를 정해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하나요? 네, 탐구 문제를 점검해 봐야겠죠.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을지, 또 재료와 도구를 내가 구할 수 있을지 등을 생각해서 탐구 문제가 적절한지 점검합니다. 이런 활동을 거쳐서 아주 적절한 탐구 문제를 우리가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정한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탐구를 실행하면은 탐구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계획을 다음 시간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